자, 이번 시간에는 125회 건설안전기술사 논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요. 총 18문제에서 1번, 3번, 그리고 3교시는 1번, 2번, 3번, 5번, 6번, 그리고 4교시는 2번, 3번, 4번이 우리 그 모범 답안에 있습니다. 자, 이 모범 답안은 용어하고 논술로 나누면 논술이 한 80개, 그리고 용어가 80개, 논술이 한 100개 정도 있어요. 제가 이게 그 모범 답안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첨삭이란 거를 하는데, 첨삭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1기부터 지금 8기까지, 1에서 8기까지 문제를 제가 내고 수강생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 답안 작성한 거를 제가 첨삭 과정을 통해서 잘 작성한 답안만 모아놓은 게 이거예요. 모범 답안. 문제별로. 그래서 그 문제별로 용어가 한 80개, 논술이 한 1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하다가 유실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잘 모았으면 되는데, 하다가 게을러가지고 처음부터 못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플러스 20을 제대로 모으신 분들은 이렇게 용어 80개, 용어 100개, 논술 20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논술 문제 100개의 그 내용에 이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범 답안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6번, 그 다음에 4번, 2번, 그 다음에 뭐 소음 작업, 이거는 좀 그렇다고 치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단계별, 그 다음에 요거 3종 시설물, 자, 이런 거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무량판 슬라브, 소음 작업, 재손실 비용, 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까 말까,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들을 공부해서 나올까 말까를 공부를 해서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건 아닌데 비효율적인 거죠. 비효율적. 시험에 진짜 그 무량판 슬라브 이런 거, 자, 무량판 슬라브는 보가 없는 슬라브를 무량판 슬라브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무량판 슬라브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100개만,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것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무량판 슬라브 이런 거,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효율. 시험에 나온 거 있잖아요. 기출문제. 시험에 기출문제만 100개, 논술 100개. 이것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논술 100개 중에서 추리고 추리면 50개로 추릴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되는데, 저것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너무 그 범위를 넓게 해가지고 넓고 얕게 공부를 해서 정력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개월에 2개월에 3개월에 공부 합격을 해요.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2달 만에 합격을 해? 내가 뭐가 모자라서?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공부 방법. 자, 시험 아닙니까? 시험.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하는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 모르는 거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니까? 그거는 합격하는 공부예요? 지식을 쌓는 공부지. 자, 철저하게 합격하는 공부로 가셔야 돼요. 합격하는 공부. 내가 기술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시간 분배를 하고 그 시간에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합격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 합격하는 공부를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기출문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만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그게 우리 모범 답안에 있기 때문에 논술은 답안 작성을 그동안 뭐 기출문제 푼 거 보면은 거기에 다 나옵니다. 이거 뭐 새로 이 문제가 나왔다고 이 문제를 풀 필요도 없어. 제가 생각할 때 용어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지만 논술 같은 경우는 모범 답안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그 모범 답안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자 여러분 그게 만약에 이제 도심지 해체 공사 자 이 문제다. 그러면 해체 공사와 관련된 그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범 답안을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 자 여러 명이 A, B, C, D, E 이 사람이 작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성한 거를 쭉 한번 훑어보고 제일 작성을 잘했다 이 사람이. 근데 조금 미흡하다. 요게 조금 보강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바꿔서 내가 요렇게 바꿔서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없으면 내가 이걸 일일이 다 만들어서 이 과정을 거쳐야죠. 첨삭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작성한 것을 내가 요건 요거 좋고 요건 요게 좋고 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채우면 돼.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채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답안보다 더 좋게 꾸미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안에 있는 답안보다 훨씬 더 좋게 꾸미셔야 돼요.
그리고 모범 답안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첨삭 과정. 첨삭 과정은 모범 답안을 참고만 하고 직접 만들어 봐야 돼. 왜 직접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모범 답안 외에 순발력,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렇게. 자, 하절기 집중호우 플러스 제방 붕괴의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냥 원래는 제방의 붕괴 원인과 붕괴 대책에 쓰시오 했는데 하절기 집중호우가 꼈어. 그러면 이게 순발력 있게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재손실 비용도 하이니와 시몬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재손실 비용이란 건 뭔가는 알아. 하이니도 대충 뭐 이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썸노트를 안 만들어 봤어. 근데 여기에서 세 문제밖에 모르고 그나마 내가 작성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라고 쳐. 재손실 비용이 이거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답안을 3장을 꾸역꾸역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직접 답안을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쉬워. 근데 만들어 보지 않고 남이 한 거를 베껴 쓰고 그 다음에 조합을 한 경우는 이게 응용력이 떨어져요. 심각하게 떨어져.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인데 직접 만들어 보면은 이거 플러스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이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는 능력이라는 게 향상이 돼요. 이게 커지니까 겁먹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작성을 안 해봤지만 내가 다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처음에는 답안 작성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참고를 해야 되고 모범 답안을 참고를 해서 답안 작성을 익히게 되면 내가 최소한 50문제 정도는 만들어 봐야 돼. 만들어 봐서 모범 답안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범 답안보다 더 좋은 답안을 만들 수 있게끔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시험장 가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내가 직접 작성을 안 해봤지만 훨씬 더 좋은 답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만들고 그냥 베끼기만 하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 주목할 문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 비계의 선조립 비계예요. 그리고 2번째는 도심지 해체 공사 이거 나왔어요. 자, 이거는 왜 나왔냐면 얼마 전에 광주에서 해체 공사를 하다가 해체 건물이 도로로 전도가 되면서 버스 타고 있던 승객들이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한 8명인가? 많이 사망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예상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초반, 중반, 그 다음에 결론부에는 광주 이야기가 있어야죠. 이거 없었다? 그러면은 반쪽짜리 답안이야. 여러분들.
저 문제를 반드시 이 광주 문제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고득점 20점짜리 답안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못 썼다 그러면 45점 답안이 되겠지. 15점짜리 반쪽짜리 답안. 그래서 45점. 근데 20점을 맞았다. 고득점을 20점을 하게 되면 60점 답안이 되는 거죠. 60점. 어마어마하게 점수 차이가 나요. 자, 그 다음에 선저리 비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저리 비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비계를 일단 시스템 비계를 그리면 처음에 밑에 이제 기초 이거 이름이 뭐지? 자, 여기다가 이제 어쨌든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걸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제 설치하고 자, 이렇게 설치를 하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발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발판 설치하고 자, 이렇게 처음에 1번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요거 수직재를 설치를 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1번 설치하고 여기 발판을 설치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올라가.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이거 설치하고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난간 걸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자, 요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게. 자, 여기 이거를 설치를 하려 그러면 이제 요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이 이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작업 발판 위에다가 이제 또 수직재를 설치를 하고 그죠?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이게 순서가 맞죠. 근데 선조립 공법은 똑같은데 자, 여기다가 이제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설치를 하기 전에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람이 자,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요 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전에 얘를 먼저 꽂아요. 얘를 먼저 꽂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높게 돼 있구나. 자, 요렇게 돼. 얘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발판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요. 이렇게 발판을. 그러면 이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록 가세지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기는 곤란하니까 여기에 요렇게 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자,
요렇게 생긴 거를 이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요걸 당겨 가지고 여기다가 걸고 당겨서 여기다가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을 이렇게 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위로, 이 사람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난간이 딱 있으니까 이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선조립 비계입니다. 선조립 비계가 아니고 선행공법이에요. 선행공법. 안전난간 선행공법이에요. 안전난간 선행공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시스템 비계에 선조립 비계라고 나와져 있어요. 선조립 비계. 이거는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선행조립하고 안전난간 선행권법하고 선조립 비계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선조립 비계. 제가 이 문제를 잘못 풀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선조립. 먼저 조립한다는 얘기잖아. 선조립. 먼저 조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스템 비계에. 뭘 먼저 조립을 해요? 뭘? 어떤 걸? 자, 이 선조립이라는 거는 선조립 철근이라는 게 있어요. 선조립 철근. 자, 이거를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그 건축 시공에서는 선조립 철근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조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양중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걸 선조립 철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조립 비계는 뭐냐고? 이게 안전난간 선행공법일까요? 이게 공단 자료를 보고 이게 제가 작년에 알았거든요. 이거 안전난간 선행공법이 공단에서 그 자료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읽어보니까 요런 게 요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요 가세는 난간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 법상 문제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그때 이 논문은 상당히 참 안전해 보이지만 요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시험에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나왔던 가장 많이 나온 기출문제 이 100개를 가지고 100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나왔을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을 만든 다음에 그 답안을 가지고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시면 제일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내가 그 고득점 답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 고득점을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시험 나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찌됐든 요 모범 답안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석 지나고 나서
첨삭과정 9기를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한 2달에서 3달 정도 그 첨삭반 운영을 할 때 참여하셔가지고 답안 작성을 요 문제 외에 이제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걸 연구를 하시면 돼요. 자, 논술 과정은 논술 기출 문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